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월 30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FOMC 회의 금리 동결이 발표됐죠. 그래서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다들 뭐 신경이 그쪽에만 쏠려 있는데 이런 글로벌 동향 정도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뭐 크게 이슈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금리는 기존부터 동결될 거라고 작년부터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예정된 대로 그냥 시행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 브렉시트 승인을 했습니다. 영국이 이제 유럽연합을 이제 탈퇴하는 부분 승인이 됐죠. 그럼 이제 탈퇴한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은 기다리던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사람의 목숨이 관련된 거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좀 건강하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면서 조정이 나왔지만 증시만 보면은 보통 기다리던 조정은 잘 안 와요. 근데 기다리던 조정이 나왔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전날 뭐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21선 회복을 못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종목들도 그렇고 이제 21선 회복을 못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도 있구나. 혹은 올라타면은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구나.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못하면은 돌파할 자리를 돌파 못하면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구간이다. 좀 더 쉬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바로 올라가서 위쪽에서 쉬던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는데 전 오늘 새벽에 나온 움직임만 본다라고 하면 조금 쉬어가지 않겠느냐라는 뭐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FOMC에서 연방기 금액 유도 목표를 금리 1.5% 포인트에서 1.75 퍼센트 포인트로 이제 유지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지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붙는 금리 같은 경우는 1.6%로 이제 5bp 정도 상향을 했죠. 이 정도까지만 뭐 체크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건 큰 이슈가 되지 않아요. 이거보다는 차라리 성명서 내용을 보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유지를 하기로 했느냐? 지금 현재 고용지표, 고용 쪽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고용 쪽이 증가하고 있고 이게 안정적이다. 이 부분을 차라리 높게 보시는 게 낫고요. 중요하게 보시는 게 낫고 실업률, 고용이 높으니까 당연히 실업률이 낮은 거죠. 실업률은 계속 낮은 수준이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고용 지표가 미국은 좋게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랑 전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도의 통화 정책이 미국의 경제 활동 확대를 위해서 적절하다. 뭐 이 정도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항상 지금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죠. 우한 폐렴 같은 경우는 이제 확산의 리스크는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보면서 우리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구체적인 뭐 대응을 할 이유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유럽 EU에서 이제 영국 브렉시트 이 유럽 연합을 탈퇴하는 것을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유럽 의회에서 투표를 했죠.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얘네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좀 떼어버리자라고 찬성하는 찬성표가 621표예요. 반대는 49, 기권 13으로 뭐 압도적으로 그냥 찬성이에요. 짜증나니까 그냥 내보내버리자라는 거예요. 영국 애들 하는 거 짜증난다. 유럽 연합 입장입니다. 이거는 제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제 31일 날 이제 순조롭게 이탈을 하게 되는데 뭐 순조로운 건지 모르겠는데 순조롭게 이탈은 하게 되는데 11개월 동안 올해 안에 EU랑 영국이랑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좀 봐야겠지만 협의가 안 되면 이거 잘못해서 노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뭐 연말쯤 가면은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이슈화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도 이슈는 되겠지만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노딜이야? 라고
이제 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미중 무역 협상처럼 3개월 연장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연장해 가지고 우리가 딜을 해보자, 협상을 하자라고 할 수는 있는데, 노딜에 대한 이제 뭐 잠재적 위험은 있다라는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귀에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그래도 경제 상식은 좀 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한폐렴 확정자가 7,711명으로 발표됐어요. 이거 오늘 0시 기준입니다. 매일 이렇게 0시 기준으로 해서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데, 사망자는 170명. 하루 만에 꽤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1,700명 정도? 1,737명? 이렇게 증가를 했죠. 어제 6,000명 약간 안 됐었는데, 그럼 오늘 1,700명 좀 넘게 증가를 한 게 되죠. 그리고 사망자도 38명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렇게 증가를 하다 보니 아시아에서 이거 전체적으로 좀 확산이 더 빠르게 되고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 기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건 당연히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2월 중순 정도까지는 늘어난다라고 보는데, 그때부터 해서 이제 좀 더 이제 확산되는 게 좀 잦아드느냐, 아니면은 계속 더 크게 확산이 되느냐, 이거를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경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주들이 매년 20%씩 성장을 하다가 어느 날 특정의 15%만 성장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성장은 했는데 성장률이 꺾여서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질병 같은 경우도 계속 확진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라는 가는데 조금 덜 올라갔어요. 이렇게 완만해졌어. 그럼 이렇게 완만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공포 심리가 점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당장 뭐 내일이 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이번 주는 그냥 그래서 지켜보는 시장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조정을 저는 이달 중순부터 기다렸죠. 그러다 보니 기다리던 조정이 왔으니까 좀 기다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 확산되는 부분이 조금 이제 잦아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2월 중순에만 2월 중순 이후부터 잦아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대응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확산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분석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참으세요. 2월 중순까지만. 그때는 2월 뭐 한 10일에서 15일 사이 요 정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옵션 만기일 전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구간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그 이후에 잦아드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섣불리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큰 우려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안심하기도 좀 그렇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증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1선을 이탈했는데 회복했어요. 이탈하고 바로 회복을 한 뒤에 어제 뭐 강보합권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못하고 있다. 나스닥도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21선 지지력 테스트를 당연히 할 가능성이 높고, 잘못하면 한 번 더 이탈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탈한다라는 것은 이 회복한 구간이 속임수가 돼서 이렇게 한번 내려갈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9,100포인트 뭐 이런 구간 뭐 유지해주고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반발 매수 나오고 하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아무리 강해도 조정받을 때는 좀 쉬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얘도 좀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요거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 증시죠. 우리 증시 오늘 하락을 보였습니다. 요거보다 해외 증시 중에서 오늘 뭐 특이 동향을 좀 본다면은 뭐 대만 증시가 있을 텐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하락을 보이면서 뭐 멈춰 있죠. 지금 시장이 지금 쉬고 있으니까 멈춰 있는 상황인데, 뭐 대만 증시가 개장을 하더니 이렇게 뭐 거의 한 6% 가까이 밀려버렸어요. 5.76%로 이제 마감을 했죠. 거의 뭐
마감이 저가로 마감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 아시아 증시에서 전체적으로 좀 약세 심리가 뭐 따라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쉬다가 설 연휴 이후에 개장한 다음에 한 번에 훅 밀렸었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또 중화권 국가기도 하니까 우리보다는 조금 더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지는 마세요. 우리랑 대만이랑은 물론 업종은 좀 겹치는 게 많아요. 수출 업종 중에서 IT 쪽에서 겹치는 게 많지만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제가 2175포인트 유지해주면 굉장히 강한 거고 여기는 이탈할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130포인트 흔들기가 나서 뭐 당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100포인트 흔들기하고 이렇게 빠르게 회복한다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2050포인트까지 내려오는 거는 2050포인트 흔들기가 아니고 이건 2075포인트를 지금 흔들기 하는 거고 여기서 빠르게 회복하면은 요건 속임수 구간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이 아래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2130포인트 흔들기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뭐 아직까지는 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돌파했을 때도 조금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특히 지수 때문이 아니고 우리나라 지수는 이렇게 해서 좀 옆으로 누워서 쉬어도 되는데 주도주들이 워낙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쉬어갈 타이밍을 찾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건 좀 이따 종목을 보면 다시 한번 언급드릴게요. 그래서 뭐 쉴 타이밍에 쉬는 거니까 기다리던 조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 코스피는 저항을 돌파해 있는데 코스닥은 저항 돌파 시도하는 중이다. 근데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저항 돌파를 못하면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 라고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그렇게 뭐 어려운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650포인트대까지 밀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630포인트만 유지해줘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인 바람으로 자꾸 두들기면은 한번 이탈했다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한 650 흔들기 나와서 640포인트대까지 갔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근데 630을 자꾸 건드리면 여기 한번 이탈했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뭐 피곤해하거나 불안해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기다리던 조정이 오는 거는 기회예요, 기회. 주식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명과 관련된 질병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회다. 이 두 가지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은 갖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손소독제로 자주 손발 뭐 닦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청결하게 유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회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절호의 기회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는 이제 매수 타이밍을 보고는 있었는데 대만이랑 이렇게 전체적인 뭐 흐름상 뭐 하루 정도 그리고 혹은 다음 주를 미뤄도 이상할 건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매매를 쉬었습니다. 예, 뭐 근질근질하죠.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자금을 투입하고 싶고 종목을 매수하고 싶고 근데 확인하고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확인하는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 뭐 그렇게까지 뭐 실망적이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하락에 이 조정의 빌미가 필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랑 다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 주도주들은 엄청나게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온 다음에 좀 쉬고 돌파한 다음에 또 한 번 2단 점프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다음 저항에 이미 부딪혔잖아요. 저항에 부딪혔으면은 조금 쉬어갈 수 있지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언제까지 쉬어가는 거냐 어디까지 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5만원 뭐 이탈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탈도 바로 회복할 거고 그러진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1선 요 구간 있죠. 21선을 다시 언제 회복하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해서 안착하고 다시 이탈하지 않는 거 요거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다리던 조정이 와서 아주 저는 만족합니다. 주도주들은 조정을 받아야 들어간다. 제가 설 연휴 기간에도 영상 올려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일주일 됐으니까.
반도체주 이런 주도주들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지 여러분들이 신규로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기존 회원분들도 이제 일부 확보해둔 현금들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삼성전자를 지금 뭐 매매하라는 아니에요. 근데 주도주 섹터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예, 뭐 어제까지 어제 그 당일날 추석 연휴가 설 연휴가 끝나고 죄송합니다. 설 연휴 끝나고 그래도 뭐 개파락 후에 약간의 양봉 그리고 어제까지 반등 나온 다음에 요 21선 회복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유지해야 되고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탈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것도 조정 구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저렇게 반응할 때 하이닉스가 반응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반응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조정주인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만 밀어내려도 우리나라 지수는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조금 더 밀려줬으면 좋겠어. 9만원 아래쪽을 줘서 이렇게 61선 부분까지 한번 와줬으면 저는 굉장히 좋겠는데 이 수급이 좋아서 잘 안 내려오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하이닉스도 뭐 나쁠 게 없다. 자, 그리고 아까 뭐 테슬라 자, 우리사올릭스를 같이 보면서 뭐 영상은 하나 따로 올려드렸습니다. 테슬라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뭐 올해도 뭐 작년에 36만 대였는데 올해는 50만 대를 인도하겠다라는 목표, 그러니까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사올릭스 요거는 이제 1월 초순 정도에 여러분들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5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거의 뭐 2.5배 정도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당분간 안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최근에 다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야 때문에 특히 재작년 정도는 쉬어가는 구간이고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보지 않고 있다가 이제 다시 볼 때가 됐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과 다르게 내연기관은 연소를 시켜서 에너지를 연소시켜서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오히려 냉각수를 붓고 이제 차에 열을 시켜줘야 되죠. 그런데 전기차는 열을 인위적으로 발생을 시켜줘야 여러분들이 겨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히터를 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뭐 배터리 소모는 늘어나겠지만 일단 히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히팅 업체로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 테슬라랑 과거부터 오랜 연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테슬라 이렇게 올라올 때 테슬라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보면 괜찮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올해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다음에 뭐 바닥권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한 3,400원 정도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뭐 5,000원을 넘보는 구간까지 왔어요.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반도체가 제일 먼저 움직일 것이고 그 다음에 MLCC가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전기차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드렸죠.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죠. 반도체가 움직이는데 강하게 가는데 MLCC가 조금 완만하게 따라오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가 쉬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해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뭐 ESS 화재나 뭐 문제가 좀 있었지만 이 노이즈가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모멘텀이 다시 작용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작년부터 1년 내내 말씀드렸어요. 작년 1월에 말씀드렸으니까 딱 1년 됐네요. 1년 내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선반영이에요, 지금은. 근데 테슬라에서 지금 목표치 상향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동 완성차들이 전기차에 집중해서 전기차 브랜드를 하나씩 새로 내놓으면서 뭐 이쪽으로 그리고 중국에서도 보조금 규제 쪽이 폐지가 되고 축소가 되고 하면서 이제 뭐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해서 볼만하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바이오 쪽 간단히 봐드리면은 이럴 때 뭐 좋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조금 밀려 있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16만원 부근 왔다 뭐 괜찮은 구간이죠. 최근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낫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건 참고하세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크게 안 밀렸는데 뭐 54,000원 부분까지 내려와 준다면 뭐 감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내려왔을 경우죠, 그거는. 현재 수급이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훨씬 좋다라는 거 보시고요. 셀트리온이 안 좋은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이것도 이제 9월부터 들으셨으니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역시나 나쁘지 않죠. 50만원 돌파 시도하고 그렇게 밀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그렇게 수급이 좋구나. 로로쌤이 얘기한 대로 밀리지가 않죠. 조정받을 때도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하락이 없어요. 가격 조정이 없이 밑에서 누군가 계속 받쳐주는 거예요. 매수세로. 그 정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좋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이라는 겁니다. 셀트리온을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지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셀트리온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 시장에서는 당장 이제 대장으로 군림할 것이다. 그리고 셀트리온 이제 램시마 SC가 잘 판매가 되고 있다. 예상처럼 유럽 시장에서 잘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지지부진하다 뭐 반등도 나오고 좀 쉬어가는 타이밍도 나오고 할 텐데 요게 나오면은 아마 좀 강력한 모멘텀이 작용할 겁니다. 그쯤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얻을 걸 많이 얻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돼요. 판매를 시작했는데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슈만 나와도 돼요.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HLB가 뭐 10만원 살짝 이탈해서 오늘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뭐 급락이 나온 정도는 아니죠. 기존에 움직이던 요런 구간 정도예요. 그래서 요 구간 사이에서 움직인다. 약세 심리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HLB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소식이 나온 게 없잖아요. FDA 승인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온 거 없죠. 뭐 3차다 4차다. 여러분 아는 사람 없죠, 지금. 그러니까 무리해서 추측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장 영향력으로 좀 밀렸구나. 그래도 옵티보 뭐 병영임상 얘기 나오면서 한 차례 올라가서 밀렸기 때문에 뭐 8만 원대를 간다거나 이런 뭐 극한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최소한의 관리만 해주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한 다음에 조정받지 않을 정도 옆으로 누워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다. 이거는 주가 관리를 너무 이제 강력하게 하는 거고 HLB는 반대로 최악의 경우만 나오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급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쏟아지지 않을 정도로 현재 이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한번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그 구간은 악재가 없이 쏟아졌을 경우에요. 그러면은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짧게 반등만 먹고 나오더라도 그런 구간이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뭐 좋아요와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사랑 지금 얘기가 잘 돼서 저 얼마 전에 미팅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신문사에 이제 칼럼을 기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하나는 확정이 돼 있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말고도 뭐 인터넷 신문이나 아니면 그게 지면 신문으로도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발행되는 지면 신문으로도 제 투자 관점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 여러 플랫폼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경제TV도 조만간 미팅이 잡히고 있으니까 뭐 다시 복귀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좀 쉬고 있었는데 복귀해도 유튜브는 똑같이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겁니다. 우리 유료회원분들은 당연히 1순위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기회가 더 늘어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